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 웬푸똥 동지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웬남공산 비서 웬푸똥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었습니다. 경제전함을 모신 화환을 25일 미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특사인 웬남사회주의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리호준 동지가 국가장애식장을 찾아 고 웬푸똥 동지의 영전에 진정했습니다. 화환의 den기에는 웬산당, 외무성의 해당 일꾼들을 만나 위문을 표시하고 웬남 정부와 인민이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위협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화환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웬남 당과 정부의 일꾼들은 2019년 3월 역사적인 하노이 순회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에 맞게 쌍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초세대 수호자들인 전체 조선인민의 혁명적 미용들 7.27과 더불어 더욱 뜨겁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존성절을 맞으며 전국의 전쟁 노병들에게 은종 어린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전하의 용사들에게 돌려주시는 다심하고 극진한 배려에는 전쟁 노병들이 로당 입당하여 백전 필승의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계승해 나가는 우리 조국의 시고 우리 인민의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뜨거운 정이 어여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 전국의 전쟁 노병들에게 정중히 전달됐습니다.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재현한 증견자들, 존엄 높은 간국의 로병으로 생을 빛내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다혜로운 어버이의 한량없는 은덕은 만 사람의 심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전쟁 노병들은 자신들을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귀중한 스승으로 후대들이 영원토록 따라 배워야 할 귀감으로 내세워주시며 이 세상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전쟁 노병들은 세월이 갈수록 도임한지는 위대한 어버이의 운정을 영원히 간직하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기승의 역사를 창조한 1950년대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조국의 백년대비를 줄깃한 승리로 이어나가는 충성과 애국의 대오에 열정을 배가해주는 교양자로 삶을 빛내어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불면불유의 애국 헌신으로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의 최전성기 건설의 대본용기를 빛내어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자욱은 전리마 건재종합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배고 2016년 7월 26일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시어 공장을 주체와 현대화가 보다 훌륭히 실현된 굴지의 종합적인 건재 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해 바쳐가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헌신과 노고를 가슴 깊이 새겨안고 생산 동상화의 동험을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셨던 그날은 우리 공장의 발전 행로에서 분수령으로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공장을 찾아주셨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공장의 명칭은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경의한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명칭을 천리마 건재종합공장으로 하자고 하시면서 천리마라는 말만 들어도 전후 천리마 운동을 발기하시고 이 땅에 창조와 비약의 새시대 천리마 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눈시울이 뜨거우신다고 감회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천리마 시대의 인간들이 고상한 사상 정신을 풍부와 투쟁 기품을 따라배워 새로운 천리마 시대를 열어나가는 기수 널격대가 될 것을 바라신다는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아직은 11기에 있는 공장이지만 품을 들여 청춘공장으로 만들자고 하시며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천리마 건재종합공장을 우리의 자원과 훌륭하게 꾸리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찾으셨던 그때는 삼복의 무더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걸쳐 우리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만든 세금을 울타리들을 마치 수지로 만든 것 같다고 먼데 만족해 하셨습니다. 공장의 제품이 가장 다양하다고 하시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늘을 더 많이 생산해서 더시아 마을 일터를 분명하게 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공장에서 생산한 건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제품들이 기술적 지표에 있어서나 미적 가치에 있어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선색이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질 좋은 건제품들을 이용해서 건축물의 저형화 예술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먼내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질 좋은 건제품들을 마음먹은 대로 꽝꽝 생산해낼 수 있는 법의 공장으로 더욱 훌륭히 준비시키자는 제기되는 문제들은 자신께서 직접 맡아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당 할 일을 한 이건 노동계급 안겨주시고 공장의 강화 발전을 위한 사랑의 조치도 취해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은 그대로 이건 노동계급이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안아오게 한 운동력이었습니다. 우리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을 밀착시켜 건제품의 생산가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때 대한 가업을 주셨습니다.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새 기술에 중통하고 그것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선천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무과정의 건제품의 다양화, 다색화, 다종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여러 생산 공정들이 새로 갖추어져 수많은 중대상 건설에 필요한 수백만 점에 달하는 건제품들을 생산 보장하는 성과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리마 건제종합공장을 비롯한 각지의 건제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은 우리 당이 연이어 펼치는 웅대한 건설 구상을 실현하는 데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1950년대의 조국수호 정신, 혁명 보위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위대한 당중한 불의 투쟁 기세가 승리의 7월과 더불어 더욱 승화되고 있는 속에 조국해방 전쟁 승리 71돌 경축 행사가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후손 만대가 공경하고 따를 고귀한 삶과 투쟁의 본보기를 창조한 조국해방전쟁 참전 용사들과 국가 방위력 강화에 심신을 다 바치어 우리 국가의 존의와 강대성을 떨치는 데 공헌한 군수노동계급을 감높이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운정 속에 온 나라의 축복을 받으며 해당 지역을 출발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1돌 경축행사 참가자들이 25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경축행사 참가자들을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기적의 승리 신화를 안아올린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전순국의 영존기를 세세 연년 줄기차게 써나가는 위대한 국가, 위대한 인민의 전원과 위상을 또다시 만방에 과시하게 될 이번 경축행사에는 전국의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군수공업 부문의 일꾼, 노력혁신자들이 초대됐습니다. 수도의 거리들에서 시민들이 위대한 전승들 경축행사의 주인공들에 대한 존경심을 안고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71돌 경축 여명 일꾼들과 여명군들의 웅변 모임이 25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웅변 모임에서는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향순 동지, 여명 일꾼들, 평양시안의 여명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특출한 군사적 지략과 탁월한 용도로 조국해방 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천출비 인사를 칭송했습니다.
조선업 용의 장렬한 최후를 전하는 웅변과 미제 야수들의 천인 공로할 만행을 준열히 단죄하는 웅변에서는 이 땅의 소중한 모든 것을 목숨 바쳐 지켜갈 의지가 피력됐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우시고 인민의 행복 넘친 웃음과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전하는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출연자들의 열정적이며 격동적인 웅변은 오늘의 청진군에서 참된 여성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가 되려는 요명원들의 요리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승리자들의 후손답게 사회주의적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해가는 조선소년단원들의 씩씩한 모습이 25회간에서 진행된 학생소년들의 이야기 모임 전승세대와 나에서 남김없이 과시됐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학생소년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 출연한 항일혁명 투사들과 전쟁 노병들의 증손자, 증손녀들은 가열한 전하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경멸의 의지를 안고 한 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운 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소년 근위대, 소년 애국자를 배출한 학교들의 소년단 위원장들은 사랑하는 고향 땅을 지켜 용감히 싸운 전하의 소년단원들의 투쟁 정신을 이어 북왕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감으로 준비해갈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군자리 노동계급을 비롯해서 군수 생산에 이바지한 전시 공로자들의 공헌에 대한 이야기는 참가자들에게 전하의 노동계급이 지녔던 불굴의 혁명 정신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공적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 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요라 같은 사랑의 세계를 전하는 학생 소년들의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습니다. 학생 소년들의 이야기 모임은 위대한 전승세대의 돛과 정신을 지니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주체조선의 육군들로 자라날 학생 소년들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71돌을 맞으며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고 있는데 하루 평균 4,000여 명이 이것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승리전통 교양의 대전당에서 참관자들은 민청호 무기들에 깃들어 있는 가지가지 사연들과 영적 위훈담을 들으며 위대한 수련임의 도리에 굳게 뭉쳐 결사항전을 벌인 인민군 용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과 열렬한 조국애를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14종의 20점에 달하는 민청호 무기들과 전투기술 기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51년 4월에 902점 사고지 전투에 참가한 정우실 동지는 적탄에 의해서 두 다리와 두 팔이 심한 부상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우실 동지는 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나의 심장이 거동치는 한 나의 중기는 결코 벅수탄을 멈추지 않으리라. 서선노동당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소리 높이 외치고 이 톡으로 중기가 쪽 함수를 눌러 무려 450여 명의 족들을 살상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최후의 순간 그는 자기 무기를 민청호 무기로 불러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가 세운 미군 높이 평가하시어 그가 사용하던 중기 236호의 첫 민청호 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정원실 동지가 발휘한 그 무비의 희생성과 용감성, 무기 애호 정신은 그대로 우리 인민군 전사들 속에 민청호 무기 쟁취운동에 불실어되었습니다. 최고사령부의 방탄벽이 되어 미제의 공중비적들에게 죽음의 불소나기를 들씌웠던 고사기관총, 서울해방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둔 자동포와 맹호처럼 전시수송기를 달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전하의 나날 수많은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들이 민청호로 자랑스럽게 불리우게 됐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시기 해안포 포장이었던 전쟁로병 류성준 동지는 참관자들에게 민청호 무기 쟁취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세운 빛나는 위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해안포 적함을 격침시킨 숫자의
만큼 그 포에 오각별을 새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포도 적함을 열어서 격침시키기 때문에 별을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포가 민청호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적으로 민청호 칭호 이 쟁취 운동이 전쟁로 병동지는 자기 무기를 애호하고 그의 정통에서 더 많은 적을 소멸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련님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개된 민청호 무기 쟁취 운동에는 전승세대의 숭고한 조국수호 정신, 애국주의 정신이 응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참관자들은 민청호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들이 깃들어 있는 전승세대의 고귀한 넋과 숭고한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갈 결의들을 가다듬었습니다. 전국 단거기 열의경연이 조선열의협회 중앙위원회 주최로 22일부터 25일까지 묘명거리에 있는 열의축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역별로 선발된 20여 개 단체 열의사들이 참가한 이번 경연은 초벌 가공된 단고기를 가지고 개정된 시간 안에 현장에서 만들어내놓은 단고기국과 단고기 열의들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경연에서 참가자들은 열의의 익힘 정도와 씹는 맛 등 심사 지표에 따른 요구들을 지키면서 문화성과 예술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 단고기 열의들을 내놓기 위해 자기들의 열의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했습니다. 올해 참가하고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요리가 높아졌고 어느 단이나라 자기 특기를 살리고 또 요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이러한 요리가 기상이 높아졌다는 이러한 것이 확연히 알립니다. 우리도 단거기 요리를 10년 남아는 했지만은 중국 요리 경연은 처음 참가합니다. 배운 기술을 앞으로 내려가서도 우리 단위에 평양 지방이고 단거기를 넣고 보면 아주 국물이 맑고 그 고유한 맛이 그대로 우러나오게 하는 거의 기본 특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포시에서도 고유한 이 특기. 이번 경연에서는 평양 단고기집과 창광봉사관리소 단고기집, 대동강구역 통합식당 문흥 단고기집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사천성 안시 한원현에서는 산사태로 21일 현재 10명이 사망하고 29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섬소성 상락시 책수현에서는 19일에 일어난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15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22일 산사태가 일어나 146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20일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319개소, 엘버타 주의 158개소에서 들불이 타번지고 있습니다. 엘버타 주에서는 들불 피해 면적이 약 6만 2천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우주 탐사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로봇들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자들은 특수 촬영기가 설치된 로봇을 화성에 정확히 착륙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이 로봇은 특수 촬영기가 설치되어 있어 우주 공간에서 포착되는 화성의 영상을 자체로 실시간 분석할 수 있으며 행성에 목적한 지점에 정확히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화성의 임의의 지점에서 작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된 작업용 로봇입니다. 지구에서 조종자는 컴퓨터 화상에 현시되는 로봇의 이동 상태를 측정하면서 속도와 방향을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초당 5c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샤워를 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욕물은 10%가 오염되고 나머지 90%는 거의 깨끗한 상태로 옷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닫힌 회로 체계를 도입해서 새로운 샤워를 설계했는데 이 체계를 이용하면 목욕물을 재생리용, 샤워기를 통해서 이용된 물은 배수관으로 흘러드는데 이때 배수관에 설치된 20번씩 연속적으로 검사합니다. 다음 물정화 체계가 동작하면서
류가 된 물은 자외선 등을 통과하면서 세균들이 제거된 다음 가열기에서 가열됩니다. 이렇게 정화된 물은 일반 물탱크의 물보다 깨끗하며 순환식으로 계속 재생利용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체계가 도입된 샤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전화기와 연결할 수 있어 사용자들이 소비한 물량과 절약된 물량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지병을 이용해서 만든 인공솜입니다. 수지 오물에 의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개발자들은 17만 개의 수지병으로 너비가 25m, 길이가 28m인 인공솜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을 보면 우선 수지병들을 넣은 그물을 물 위에 띄우고 그 위에 나무틀을 올려놓은 다음 합판을 깔았다고 합니다. 합판 위에 모래를 깔고 망그로브 나무를 심었는데 이때 망그로브 나무의 뿌리는 물속으로 뻗어져 내리면서 섬을 고정시키는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섬을 만드는 데서 중요한 것은 수지병이 햇빛의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이 섬에서는 수지병이 그물 주머니와 물풀에 의해서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은 7월 16일에 장마가 시작된 후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리고 또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린 것입니다. 우선 지난 16일 장마가 시작돼서 어제까지 자주 비가 내렸는데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202mm로서 평년의 2배 이상, 지난해보다는 3배 이상으로 매우 많았는데 이것은 1981년 이후 같은 기간의 강수량으로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국부적 지역들의 폭우가 내렸는데 특히 개성과 운산, 장풍을 비롯한 북부와 남부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5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8월 2일까지도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농업부문에선 농작물들의 비답성 능력과 병변들성을 높여주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북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도 북부 지역에 있는 장마전선과 여러 지역과 평원남도 북부에서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원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자강도의 여러 지역 이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현재 폭우와 많은 비 주의경보가 내려진 상태에 있는 평원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자강도의 여러 지역, 평원남도 북부의 내일까지 50 내지 80mm, 부분적으로 1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해당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문천 지방으로서 33도 정도 되겠습니다.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흐려서 저녁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2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와 서넉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6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비와 서넉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흐리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서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계속해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한 대기의 용량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평안북도와 자강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9일에 북부 지역과 서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31일에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 지역과 동해안 지역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8월 1일과 2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해서 북부 내륙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무더위가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매우 심중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학 자료에 기초해서 고혈압 환자들이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대기 온도가 체온보다 높으면 비흐름 속도가 떨어지게 되며 이때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으로 인해 피는 심장으로 평상시보다 천천히 되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동맥압은 내려가게 되며 심장은 보다 자주 수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의 사람들은 무더위를 견디어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65살 이상인 노인, 몸이 지나치게 비대한 사람, 호르몬 장애가 있는 사람, 습관되지 않은 기후에서 출장 기간을 보내는 사람, 무더울 때 고혈압 환자들은 다음의 5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혈압 낮춤 약을 겨울에 먹던 양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들은 량을 좀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시는 물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지나치게 찬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찬 음료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올라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기가 잘 통하는 옷으로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육체적 운동을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임의의 기후 조건에 잘 적응되게 됩니다. 그러나 과로한 운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씨가 무더울 때 고혈압 환자들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 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여름에 소화가 잘 되고 칼리움과 마그네슘, 항산화제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을 섭취해야 합니다. 수박. 여름철의 수박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수박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인체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둘쭉 200g은 못의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수축기 혈압을 낮춥니다. 마늘. 혈압이 높을 때 마늘은 혈관을 확장해서 수축기 혈압은 8.5mm 수은주, 확장기 혈압은 7.3mm 수은주 낮춥니다. 살구. 칼리움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혈관의 탄력을 보장하며 경련을 예방합니다. 혈압이 높을 때 신속한 자체 치료 방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혈압이 오르기 시작할 때 숨을 천천히 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숨을 쉬어야 합니다. 5초 동안 들이쉬고 5초 동안 내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속 6번 반복하면 동맥압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